이 정치가 머리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한 10초 안으로만 답변해 10초는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초적인 자격시험,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들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엘리트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취업 현장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이런 걸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게 엘리트주의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엘리트주의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야, 이준석 진짜 말빨 장난 없죠? 이 말빨로 대한민국 국가서열 8위를 차지했으니 말 다 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서열 8위 야당 당대표가 바로 이준석이었죠.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이름은 들어보셨죠? 각 당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이 소속된 큰 집단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이들 모두를 대표하는 집단의 수장입니다. 꽤 높은 자리인 게 실감나시죠? 그래서 당대표는 보통 당에서 정치 오래 한 중진들이 많는데요. 최근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30대 이준석이 이 자리를 먹어버립니다. 이준석의 말빨이 아무리 좋아도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이 참 재밌거든요. 오늘은 이준석의 국힘 접수 과정 아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2년 전인 2021년 6월에 치러졌어요. 국가의전서열 8위의 높은 자리인 만큼 노리는 사람들도 좀 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4선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간 나경원, 5선에 장관을 지낸 조호영, 이 둘이 초반에 치고 나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보통 당대표 선거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 지난 선거들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던 대로 해선 안 된다 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무게감 있는 것도 좋지만 신선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요구에 냄새를 맡고 나온 사람이 바로 김웅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지지자들은 관심을 보였고 김웅은 단숨에 여론조사 3위로 떠오릅니다. 아니 이준석 얘기해달라니까 웬 듣보가 잔뜩 나오나요? 빨리 말해주고 싶어도 이 시점에서 이준석은 당대표 후보의 언급조차 안 됐거든요. 대신 김웅하고 이준석이 친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와서 응원 겸 훈수나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김웅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김웅은 신선하긴 했지만 그 후에 임팩트가 부족했죠. 그냥 신선한 원툴이었어. 그래서 새로운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김웅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눈에 띈 게 이준석이었죠. 자꾸 방송 나와서 훈수해대니까 얼굴은 익었는데 또 말도 잘하니까 어그로가 안 끌릴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준석은 나이도 어려 하버드 출신이야. 이미지가 괜찮았죠. 거기에 박근혜가 영입했기 때문에 근본도 있었죠. 그러니 출마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고 이준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직접 출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반응은 김웅 때보다 더 뜨거웠죠. 이준석은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지율 1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 1위요? 이준석이 그 정도인가? 바로 1위로 올라간 건 당시에도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김웅과 이준석 둘 다 국민의힘을 싹 갈아엎겠다는 같은 의견을 냈는데 어째서 여론은 이준석이 더 열광했을까요? 그건 이준석 개인을 응원하는 팬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준석은 여러 방송 활동에서 다른 정치인들은 기피하는 주제, 특히 페미니즘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2030 남성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030이 어떤 세대입니까? 온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한 화력을 가진 세대죠. 이들은 이준석의 출마 소식을 듣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여러 짤을 만들며 이준석을 홍보합니다. 이게 파급력이 꽤 컸고 초반 분위기를 확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선언, 그에 맞는 이미지, 강력한 팬층 이렇게 여러 요소가 딱 맞아 떨어졌고 이준석은 순식간에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풍이죠. 지지율 1위면 더 볼 것도 없겠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선거는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당원표 70%에 일반 여론 30%로 합산해서 선출하거든요. 이준석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원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원들 상대로는 아직까지 나경원, 조호영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였죠. 게다가 돌풍이라는 거는 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선거 당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도 변수였죠. 한마디로 이준석은 일반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있을 토론, 연설 등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의 말을 해버립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강성 지지층이 많은 대구에서 박근혜의 탄핵은 정당했고 자신은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라는 연설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국민의힘을 지탱해온 당원이 많은 대구에서 박근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건드는 것은 국민의힘의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정면 돌파했고 그 결과로 패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늘 따라붙던 박근혜 키즈라는 수식어도 떼어버립니다. 그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인 연설 이후 완전히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던 당원 지지율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민심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죠. 이준석의 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뒤 선거는 큰 이변 없이 이준석이 최종 득표율 43%포인트를 얻으며 당선됐어요. 여론조사에선 58%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줬죠. 30대의 당대표 이준석, 이는 보수정당, 아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2030의 젊은 세대가 정치에 깊게 참여했고 그 결과가 이 정도의 성공까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이에 부응하듯 이준석은 적극적으로 당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 대변인을 공개 토론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나가려면 자격시험을 보게 하는 등 여러 개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후 이준석에겐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이준석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다뤄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더 재밌는 정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치였습니다.